문제예요. 얘는 단진자 운동. 처음 단진자 운동을 소개하고 진폭이 작을 때는 좋아진 동자가 되는데 진폭이 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진폭이 2분의 파일 때 특별하게 주기를 한번 구해봤었죠. 그랬더니 그 주기가 베타 펑션으로 쓰여졌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이 주기를 일반적인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다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다 단진자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요. 자, 여기 유니폼 중력장이 있고 여기 이제 길이가 L인 실에 매달려 있는 질량이 M이 물체가 펼치는 운동이 이제 단진자 운동이죠. 자, 이 최대 진폭, 이 진폭을 내가 최대 진폭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진폭이 알파라고 합시다. 지난번엔 특별히 알파가 이제 2분의 파이인 경우를 했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주기를 구하시오. 이때 주기 t를 진폭의 함수로 구하시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 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쓰고 운동 방정식,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열심히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도하지 않고 바로 이제 쓸게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주기를 구하려면 시간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할 때는 여기서 이제 루트를 씌우고 요거 없애고 여기 이제 루트 씌우고 그다음에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역수를 취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는 알파는 4배의 0에서부터 진폭까지 d 세타 dt d 세타. 이게 바로 주기죠. 4배는 왜 했냐면 갔다, 지금 적분한 것이 갔다까지만 한 거죠. 이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제 4번을 반복해야 총 주기가 되니까 곱하기 4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다 갖다 쓰면 요걸 이제 역수를 취해서 아래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역수를 취했으니까 여기는 2g L이 되고 여기는 루트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알파 d 세타 이제 이 적분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적분식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는 이제 변수 변환을 다시 한번 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이 변수 변환을 잘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이건 모양을 바꿀 거예요. 얘는 뭔가 엘립틱 인티그럴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죠. 엘립틱 인티그럴은 사인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코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 삼각함수의 제곱으로 바꿔줄 텐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사인의 반각 공식이죠.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2배의 자,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반각 공식이죠. 자, 제가 이거 유도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참고 문헌을 찾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반각 공식을 세타에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에도 한번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저 식은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이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0서부터 알파까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2를 바깥으로 들고 나갈게요. 이 루트 2를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알파까지 다 바깥으로 이제 들고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자, 좀 복잡하네요. 사인 2분의 알파분의 2 루트 L 나누기 G가 돼요. 자, 그러면 남는 거는 0서부터 알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엘립틱 인티그럴에 혹은 엘립틱 그 인티그럴의 일반 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뭔가 비슷하죠. 사인 제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인 제곱 앞에 개수가 1보다 작아야 그게 이제 모듈러스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사인 2분의 알파의 역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인 2분의 알파의 앞에 개수가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1보다 작은 모듈러스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수 변화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이런 건 좀 전에 연습 문제에서 한번 봤었죠. 그렇죠? 1보다 큰 모듈러스를 1보다 줄이기. 자, 그걸 하는 방법은 또 변수 변화를 한번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예제에서도 변수 변화를 통해서 모듈러스의 크기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뒤집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수를 u라는 변수를 도입할 텐데, 얘는 sin 2분의 세타 sin 2분의 알파를 내가 새로운 적분 변수로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in 2분의 알파를 이쪽으로 보내고 du는 2분의 1 코사인 2분의 세타 d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요 관계식 이용해서 d 세타를 du로 변환할 거고요. 조금 항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하면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 강의 들으시면서 옆에 노트를 두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보다 더 빨리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d 세타를 치환을 해야 되겠죠. d 세타를 치환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2배의 sin 2분의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이제 치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단 원래 있던 거는 그냥 1 빼기 u 제곱. 이건 아주 깔끔하게 됐는데, 자, 문제는 이제 요 코사인 세타를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그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의 u 제곱이죠. 그렇죠? 코사인 제곱,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du로 됐고, 그럼 적분 변수는 어떻게 됐죠? 적분 변수는 세타가 0이면 u 값도 0이고, 세타가 어떻게 돼요? 세타가 알파면 u 값은 그냥 1이네요. 그렇죠? 이건 바로 이 컴플리트 인티그럴 이 딱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요거 없애주고요. 없애주시면 얘는 4배의 루트 L 나누기 G에, 저것은 first kind의 complete integral이기 때문에 K, 그 다음에 모듈러스 값은 sin 2분의 알파다. 자, 이게 일반적인 진폭에서의 주기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진폭이 아주 작을 때에만 이 운동에 대해서 기술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임의의 진폭에 대해서 다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계산 결과가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얘는 일단 진폭이 아주 작을 때는 이제 K가 0으로 가는 리밋이죠. 그 K가 0 혹은 알파가 0으로 가는 리밋. 그렇죠.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컴플리트 인티그럴이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가 2분의 파이가 됐었잖아요. 2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2파이 루트 G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결과가 딱 나왔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알파가 2분의 파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산했죠. 자, 얘는 4 루트 L 나누기 G K가 모듈러스가 얼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듈러스가 루트 2분의 1.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얘는 베타 펑션이었죠. 모듈러스가 루트 2분의 1인 경우는 우리가 베타 펑션과 같구나. 이제 이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파이가 된다는 거는 이 오실레이터가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단진자 운동이. 제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진폭이 파이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알파가 파이가 될 때는 모듈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듈러스 값이 1로 가는 거죠. 그럼 모듈러스가 1로 갈 때는 first kind complete integral이 바로 발산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발산하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혹시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신 학생이 있나요? 자, 이 진폭이 무한대가 되는 것을 일립틱 인티그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립틱 펑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틱 펑션은 그 first kind elliptic integral을 통해서 정의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앰플리튜드와 모듈러스의 함수로서 자, 이게 first kind elliptic integral이었죠. 자, 이 elliptic integral은 이제 함수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모듈러스는 그냥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주어진 모듈러스에 대해서 자, elliptic integral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자, 이 함수는 자, phi라는 앰플리튜드를 가져다 주면 phi라는 그걸 가져다 주면 나한테 어떤 숫자를 가르쳐주는 그런 함수죠.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 여기 있는 이 적분 열심히 한 이 숫자. 그냥 그 숫자를 이제 u라고 부를게요. u라고 쓸게요. 자, 그냥 저 u가 그냥 f라는 함수 값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f는 함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함수 값을 그냥 u라고 쓸게요. 자, 이 함수는 이제 어떤 주어진 모듈러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모듈러스 중에서 제일 간단한 모듈러스가 k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k일 때는 어떻게 되죠? k가 0일 때는 k가 0이면 이 함수는 아주 간단한 함수가 되죠. 모듈러스가 0일 때는 이 엘립틱 인티그럴은 그냥 이제 파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그 f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되는 거냐면 모듈러스가 0일 때는 그냥 이런 걸 우리가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부르죠. 나한테 파일을 갖다 줬는데 그냥 파일을 이제 뱉어내는 그런 함수, 아이덴티티 함수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f라는 엘립틱 인티그럴을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예요, 함수.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는 뭐 파이가 0일 때는 함수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2분의 파이일 때는 특별히 그걸 이제 컴플리트 인티그럴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것에 역함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파일을 주면 u인데 그럼 거꾸로 야, 내가 이런 적분값이 있는데 그 적분값을 하려면 얼마의 앰플리튜드를 사용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여기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역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기호가 희한한 기호죠. 자, 기호가 희한한데 기호를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이 SN이라고 하는 함수는 엘립틱 인티그럴의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리고 이제 모듈러스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모듈러스는 생략할 거예요. 모듈러스는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역함수를 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아까 이제 u가 주어졌을 때 phi가 얼마냐 그걸 알려달라. 그걸 내가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제 phi 대신에 편의상 sin phi가 돼. 이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이게 이 엘립틱 펑션의 정의. 그래서 이제 SN 함수라고 부르고 저는 그냥 이게 사인하고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인이라고 불러요. 자인. 이거는 학술적으로 원래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냥 SN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자인이라고 부를 거고, 자인이 있으면 이제 코사인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뭐냐면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고, 얘는 뭐냐면 적분을 했더니 u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앰플리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phi. 그 phi의 코사인 값을 코사인이라고 디파인을 해요.
코사인이라고 디파인하고, 그럼 이제 삼각함수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있었듯이 여기도 이제 탄젠트 비스무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함수는 그냥 dn이라고 써요. dn이라고 쓰고 얘는 이게 그냥 단젠트 함수의 데피니션이에요. 자, 데피니션.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예요. 이런 함수를 부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엘립틱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엘립틱 펑션은 특별히 k가 0일 때에는 k가 0일 때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함수가 돼요.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처음 보시는 거라 이제 혼란스러우실 텐데, 자, k가 0일 때에는, 자, 그럼 저걸 알고 싶으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듈러스가 0일 때 내가 어떤 앰플리튜드를 택해서 적분을 하면 그 값이 u가 될까? 그걸 따지는 거죠. 그렇죠? 자, k가 0일 때 적분값이 u가 되려면 앰플리튜드가 얼마가 돼야 되죠? 앰플리튜드가 그냥 u면 되죠. 여기 썼었잖아요. 자, k가 0일 때는 이게 아이덴티티 펑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분값이 u가 되는 그 앰플리튜드는 그냥 u네요. u. 그렇죠? 그런데 그 앰플리튜드의 사인 값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얘는 사인 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엘립틱 펑션의 스페셜 케이스구나. 모듈러스가 0인 그런 엘립틱 펑션의 특별한 케이스다. 그럼 코사인은 모듈러스가 0일 때에는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누구를 적분하면 적분값이 u가 되느냐? 앰플리튜드 얼마를 해야 돼요? 앰플리튜드를 u로 삼아야 되겠죠? 그럼 그 앰플리튜드의 코사인 값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얘는 코사인 u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함수도 엘립틱 펑션의 특별한 그 예로 정의됐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단젠트는, 자, 얘는 k가 0이면 탄젠트 함수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얘는 k가 1일 때는 그냥 1이라는 함수가 돼요. 근데 뭐 탄젠트는 어차피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냥 별도로 독립적으로 정의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또 코사인하고 이제 그 사인은 어떤 특별한 또 성질을 갖고 있냐면, 좋은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임의의 모듈러스에 대해서, 자, 이걸 제곱하고 이걸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1이네요. 자, 왜 1이죠? 적분값이 u가 되는 그 앰플리튜드를 찾아서 사인을 해라. 그게 바로 그 자인이었고, 그것에서 코사인을 해라. 코사인이니까 쟤는 그 코사인 파이 더하기 사인 파이니까 그것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그냥 1이죠. 그렇죠? 자, 이런 성질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자인 함수의 미분을 한번 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숙제로 낼 거예요. 숙제로. 자, 자인 함수의 미분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이걸 앞에 썼던 요 세 개의 엘립틱 펑션의 조합을 한번 이제 구해 보시는 게 숙제로 내드릴 텐데 한번 해보세요. 자, 새로운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함수의 미분도 한번,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열심히 이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 하지 않고 자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U축이 있어요. U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서,
이 y축에다가 내가 자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일단 k가 0일 때는 그냥 자인 함수는 사인 함수랑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에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인 함수의 값은 절대 1을 초과할 수 없죠. 왜냐면 걔는 어쩌고 저쩌고의 사인이니까.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엘립틱 인티그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자, 이것을 엘립틱 인티그럴의 입장에서 한번 표시해 볼 수 있을까요? 엘립틱 인티그럴의 입장에서는. 자, 엘립틱 인티그럴의 입장에서 하면 여기가 다름 아닌 뭐가 되냐면 자, 요거예요. 모듈러스가 0일 때의 컴플리트 인티그럴.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인티그럴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점이란 게 뭐냐면 함수값이 제일 커지는 곳이죠. 함수값이 제일 커진 즉 그 사인 파이 값이 제일 커지는 게 언제예요? 파이가 2분의 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그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컴플리트 인티그럴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함수값, 그때의 u 값이 바로 컴플리트 인티그럴.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1이 되는 요 지점이 바로 컴플리트 인티그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k를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k를 바꿔보면 k가 더 커지면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k가 좀 더 커질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고, 자, 요때 역시 이제 최대가 되는 요 점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그때의 모듈러스 값이 돼요. 그때의 모듈러스 값. 그 다음에 요 점은 언제가 되냐면 2배의 모듈러스 값. 여기는 마이너스 2배의 모듈러스 값. 자, 그래서 이 이제 엘립틱 펑션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주기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주기 함수냐면 이 SN의 U 더하기 모듈러스의 4배를 더하면 그러면 함수값이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자, 이게 자인 펑션에서 그랬으면 코자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코자인도 U 더하기 4K는 이렇게, 물론 단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울프람 알파 같은 걸 통해서 이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주기 함수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검토를 해보시고, 자, 그냥 바로 울프람 알파에서 그래프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얘를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 다음 차시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거 손으로 그렸는데 좀 더 손으로 그려서 그래프가 좀 찌그러지고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정확한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울프람 알파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울프람 알파에서 이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